우주 이야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 67억 년 전부터 66억 년 전까지의 우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는 우주가 탄생한 지 약 70억 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우주의 나이와 팽창, 현재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으로 추정되므로 67억 년 전은 우주가 지금의 절반 정도 크기였을 때입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었고, 팽창 속도는 현재보다 더 빨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하의 모습, 초기 은하들은 지금보다 더 작고 불규칙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하 병합과 같은 격렬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퀘이사라고 불리는 매우 밝은 활성 은하액도 많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흡수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별의 탄생률은 현재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은하에는 별을 만들 수 있는 풍부한 가스와 먼지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젊고 뜨거운 별들이 많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원소의 존재, 초기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었고, 별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생성된 무거운 원소들의 양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별들이 진화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우주에는 점점 더 많은 무거운 원소들이 풍부해졌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빅뱅의 잔재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지금보다 더 높은 온도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복사의 파장은 늘어나고 온도는 낮아졌습니다. 요약하자면 67억 년 전부터 66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현재보다 훨씬 젊고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은하들은 활발하게 성장하고 충돌했으며 별들은 빠른 속도로 태어나고 죽어갔습니다. 우주는 지금보다 더 뜨겁고 밀도가 높았으며 무거운 원소의 비율은 낮았습니다. 66억 년 전부터 65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이전 시기에 비해 약간 더 진화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전히 활발한 변화가 시기였죠. 우주의 팽창,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냉각되고 있었습니다. 67억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주의 크기는 조금 더 커졌고 밀도는 약간 낮아졌을 겁니다. 팽창 속도는 이전보다 조금 느려졌을 수 있습니다. 은하의 진화, 은하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상호작용했습니다. 은하 병합은 여전히 흔했을 것이고, 더 크고 안정적인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들이 점차적으로 형성되어 갔을 겁니다. 퀘이사 활동은 이전 시기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여전히 밝게 빛나는 퀘이사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별의 형성, 전체적인 별의 형성률은 이전보다 다소 감소했을 수 있지만 여전히 활발한 별 생성이 일어나는 은하들이 많았습니다. 이전 세대 별들의 진화와 초신성 폭발로 인해 우주에는 무거운 원소들의 양이 조금씩 증가했을 겁니다. 우주 거대 구조, 은하들이 중력에 의해 모여 은하단과 초은하단을 형성하는 우주 거대 구조가 더욱 뚜렷해졌을 겁니다. 필라멘트와 보이드를 포함하는 우주망, 카즈믹 웹의 초기 형태를 엿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계속해서 식어가면서 균일한 온도를 유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초기 우주의 밀도 요동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이고, 이는 현재 우주 거대 구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66억 년 전부터 65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초기 우주의 격렬함이 다소 누그러지고 현재 우주의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해가는 중간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하와 별들은 계속 진화했으며 우주의 구조도 더욱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5억 년 전부터 64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이전 시기에 이어 더욱 성숙해져가는 단계였습니다. 초기 우주의 격렬함은 점차 줄어들고 현재 우주의 모습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우주의 팽창,
우주는 꾸준히 팽창하면서 식어갔습니다. 66억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주의 크기는 더욱 커졌고 물질의 밀도는 더욱 희박해졌을 겁니다. 허블 상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팽창률은 현재와는 다소 달랐을 것입니다. 은하의 진화와 구조 형성. 은하들은 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크고 안정적인 형태로 성장해 갔을 겁니다. 은하 병합은 여전히 일어났겠지만 초기 우주만큼 빈번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은하단과 초은하단과 같은 우주 거대 구조는 더욱 뚜렷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은하 필라멘트와 보이드는 더욱 뚜렷하게 구분되었을 수 있습니다. 별의 탄생률 감소. 우주 전체의 별 탄생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은하 내부의 가스 소진과 은하 병합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별을 생성하는 은하들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전 세대 별들의 진화로 인해 무거운 원소의 풍부도는 계속 증가했을 겁니다. 퀘이사 활동의 감소. 매우 밝은 퀘이사의 수는 이전보다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의 물질 공급이 점차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퀘이사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더욱 식어가면서 그 온도 분포가 더욱 균일해졌을 겁니다. 초기 우주의 밀도 요동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점차 작아졌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65억 년 전부터 64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초기 우주의 격렬함이 점차 사그라지고 은하들이 더욱 조직화되고 안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별의 탄생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우주 거대 구조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우주는 현재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64억 년 전부터 63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이전 시기의 흐름을 이어받아 더욱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약 74억 년에서 75억 년 사이였을 때의 모습이죠. 우주의 팽창.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냉각되었습니다. 65억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주의 크기는 더욱 커졌고 물질 밀도는 더욱 희박해졌을 겁니다. 우주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허블 상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에 이 시기의 값은 현재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은하의 안정화 및 클러스터 형성. 은하들은 점차 더 뚜렷한 형태를 갖추고 안정화되어 갔을 겁니다. 나선 은하의 팔 구조나 타원 은하의 형태가 더욱 명확해졌을 수 있습니다. 은하들이 중력으로 묶여 은하단을 이루는 현상은 더욱 보편화되었을 것이고 초기 형태의 거대한 은하단들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별의 탄생률 감소 추세. 우주 전체의 별 탄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하 내부의 가스 소진, 은하 병합의 감소, 그리고 이미 형성된 별들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젊은 별들로 이루어진 푸른 은하들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퀘이사 활동의 감소 지속. 퀘이사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의 물질 공급이 점차 고갈되어 감에 따라 강력한 에너지 방출 현상이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주 거대 구조의 발달. 은하단과 초은하단을 잇는 필라멘트 구조와 거대한 빈 공간인 보이드는 더욱 뚜렷하게 발달했을 겁니다. 중력작용이 오랜 시간에 걸쳐 물질 분포를 재편하면서 우주망, 카즈믹 웹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졌을 것입니다. 무거운 원소의 증가. 이전 세대 별들의 진화와 초신성 폭발을 통해 생성된 무거운 원소들은 우주 공간으로 확산되어 다음 세대 별들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주 전체의 무거운 원소 함량은 꾸준히 증가했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64억 년 전부터 63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초기 우주의 격렬함이 더욱 완화되고 은하들이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며
우주 거대 구조가 발달하는 시기였습니다. 별의 탄생률은 감소 추세를 보였고 퀘이사 활동도 줄어들었지만 우주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63억 년 전부터 62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이전 시기의 안정화 추세를 이어가면서도 은하 내부 및 은하 간의 상호작용이 꾸준히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75억 년에서 76억 년 사이였을 때입니다. 우주의 팽창,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식어갔습니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크기는 더욱 커졌고 물질 밀도는 더욱 희박해졌을 겁니다. 우주 팽창 속도 역시 변화했을 것입니다. 은하의 진화와 상호작용, 은하들은 더욱 뚜렷한 형태를 갖추고 안정화되었지만 여전히 중력적인 상호작용은 활발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작은 은하들이 큰 은하로 합쳐지거나 은하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조석 작용 등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은하의 형태와 별 형성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별의 탄생률의 변화, 우주 전체의 별 탄생률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은하의 종류나 환경에 따라 편차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은하 병합이나 외부로부터의 가스 유입은 일시적으로 별 탄생을 촉진하기도 했을 겁니다. 붉고 오래된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와 푸르고 젊은 별들이 활발하게 생성되는 은하들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퀘이사 활동의 쇠퇴, 퀘이사의 수는 계속해서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의 연료 공급이 줄어들면서 강력한 에너지 방출 현상은 점차 잦아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 은하에서는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퀘이사들이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우주 거대 구조의 공고화, 은하단과 초은하단으로 이루어진 우주 거대 구조는 더욱 공고해졌을 겁니다. 중력적인 인력에 의해 은하들은 더욱 뚜렷한 그룹을 형성했고 은하 사이의 거대한 공간인 보이드는 더욱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무거운 원소의 축적, 이전 세대 별들의 진화와 초신성 폭발을 통해 생성된 무거운 원소들은 꾸준히 축적되어 다음 세대 별들과 행성계의 재료가 되었을 겁니다. 우주의 화학적 조성은 점진적으로 더 무거운 원소의 비율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63억 년 전부터 62억 년 전까지의 우주는 은하들의 형태가 더욱 안정화되고 우주 거대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는 시기였습니다. 별의 탄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은하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역적인 편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퀘이사 활동은 점차 쇠퇴했지만 우주는 여전히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주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클릭해 주세요.